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 여자이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유부남 사장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에서 태어나서 쭉 그곳에서만 자랐던 저는 성격이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라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대부분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렇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성격도 아니고 항상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뿐이었죠. 지방이긴 했지만 다행히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이어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됐는데 처음 서울로 올라올 때는 모든 것이 설레고 두근거렸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지 궁금했죠. 그리고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남자들이 과연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다행히 집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줘서 큰 걱정이 없긴 했는데 막상 서울에 올라와 보니 충격적인 물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끼니를 해결하는 것부터 확실히 고등학생 때와는 급이 다르더라고요.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소소하게 조금씩 더 비싼 것들이 한 달, 두 달이 쌓이면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옷을 사 입는 것에도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살아가는데 필수인 집이었고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비싸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집을 살 수 없기에 학교 근처에 월세를 알아보았는데 이마저도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었고 나름대로 월세를 비싸게 주는 집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좁고 안 좋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신축 건물이거나 조금 사람이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집은 월세가 거의 60만 원이나 70만 원이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집도 30만 원이나 비싸도 40만 원이면 충분한데 도저히 집에서 보내주는 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집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고민 끝에 월세가 50만 원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돈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아무리 돈을 안 쓰고 아낀다고 하더라도 휴대폰비부터 소소한 교통비나 책을 사거나 밥 먹는 걸 다 생각하니까 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 100만 원이었고 등록금도 지원해주는 부모님께 월세와 용돈마저 지원받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돈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최저시급이 높으니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였죠. 실제로 최저시급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1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벌기는 무리더군요. 게다가 막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니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가 잦았고 아르바이트에서 잘리는 일도 있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번 가게를 옮겨 다녔는데 그중 몇몇 사장님은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20살밖에 안 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 학생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느새 5번째로 일하게 된 가게에서는 서서히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사장님이 너무 좋았죠. 30대 후반의 아이가 없는 유부남이었고 키도 크고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줌마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게다가 몸까지 좋아서 가끔 가게에 놀러오는 아줌마들이 추파를 던지기도 했는데 사장님은 그런 아줌마들에게 눈웃음 지어주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 부인이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죠. 저도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참 듬직하고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버지뻘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에 차마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었죠. 음식이나 술을 주문할 때도 저를 불렀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주문 받으러 가면 저를 다시 오라고 하며 압박을 하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무서운 마음으로 서빙하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음식을 가져다가 테이블에 내려놓는데 한 아저씨가 한 손으로 몰래 제 엉덩이를 만지고 말았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사장님이 달려와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그 아저씨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설명하고, 경찰을 부른 뒤 가게 CCTV를 돌려한 아저씨가 제 엉덩이를 만지는 영상을 찾아냈죠. 사장님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그 아저씨는 경찰에 끌려갔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순수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마자 사장님은 저에게 놀랬냐며 다가와서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사장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됐고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으면서 그렇게 저는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은 결혼도 했고 저랑 나이 차이도 크게 나서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듬직하고 따뜻한 그 남자를 향한 제 마음은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부남에게 고백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혼자 마음에 품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이어나갔죠.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긴 했지만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었던 제가 뭘 어쩔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부터 저는 사장님에게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도 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잘 챙겨주었고 다시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하며 보답했죠. 맛있는 음식과 잘 교육된 직원들 덕분에 매출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웠던 저희 가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사장님의 부인이었죠. 모두 즐겁게 일하고 있을 때 가게로 들어와서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을 시켰고 그때마다 사장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가게를 창업할 때 사장님 부인이 돈을 많이 보태줘서 그런 일이 생겨도 꼼짝을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사장님 부인이 다녀간 날이면 다들 분위기가 다운되어 일할 맛이 안 나 했고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절대 저렇게 늙어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사장님을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사장님의 따뜻한 인성을 앓기에 사장님 부인이 미웠고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거의 1년 가까이 했을 때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사장님 부인도 본인 가게를 오픈하면서 저희 가게에 오는 날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부인이 가게에 오지 않으니 사장님의 표정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하루하루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생겼어요. 하루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회식하게 되었는데 직원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다들 집에 일찍 가고 저와 사장님 둘이서만 술을 마시게 되었거든요. 저는 사장님과 둘이 술을 마시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속도 조절을 못한 채 마셔서 금세 취하고 말았습니다. 취기가 올라온 김에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었죠. 사장님 표정이 요새 어두워 보이던데 걱정되어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물었고 사장님은 부인 때문이라고 말했죠. 부인이 가게를 시작한 후로 가게에 안 오는 건 좋은데 가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모두 사장님에게 풀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사장님도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면 쉬고 싶을 텐데 부인이 자꾸만 자기한테 화풀이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순간 사장님이 너무 안타까워 힘들면 저에게 기대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하였고 저는 조금 놀랐지만 사장님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좋아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손만 잠시 잡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았고 서로의 격한 심장 소리를 느끼고 말았죠. 서로를 가만히 껴안은 상태로 있으니까 어찌나 이 남자의 품속이 따뜻하고 좋던지 저는 이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모로 많이 챙겨줬던 분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런 남자와 포옹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겠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났어도 저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만히 껴안던 사장님은 안고 있던 저를 잠시 놓아주고는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고 무언가 신호를 주는 그 남자의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에게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는 신호였죠.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들었던 사장님은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했고 거의 30분 동안 입술을 서로에게 비비며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저는 사장님과 함께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흥분한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키스하며 동시에 옷을 벗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둘 다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손님들이 평소에 음식을 먹는 그 테이블 위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유부남이라서 정신을 차리고 멈추려고 했는데 사장님은 성난황소처럼 저와 하나가 되려고 했고 저의 배 위에 모든 걸 쏟아내고 말더라고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고 저는 이렇게 된 김에 사장님에게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사장님은 알고 있었다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희는 또다시 키스를 나누며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죠. 그렇게 다음 날부터 사장님과의 밀회가 시작되었고 일이 끝나고 일부러 남아 정리하다가 사장님과 주방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고 부인이 없는 집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제가 유부남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릴의 흥분이 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사장님과 이내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1년이 넘게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꼭 저를 안아주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그 가게에서 2년이 넘게 일하면서 결국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월세와 용돈까지 넉넉하게 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가게 마감을 하고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서로를 뜨겁게 안아주던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사장님의 부인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저랑 사장님은 놀라서 황급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결국에는 사모님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희들을 보며 따지기 시작했고 저는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장님 좋아해서 접근한 거라고 아줌마같이 못생긴 여자 옆에서 고생하는 사장님이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거다. 당신 같은 여자랑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사장님이 불쌍하다는 식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순간적으로 눈앞에 별이 번쩍이는 느낌이 들었고 사모님이 저의 뺨을 한 차례 올린 거예요. 저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저희 사장님이 저 때문에 곤란해지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희생으로 그 미움의 화살이 저에게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그 일이 일단락됐고 그 다음 주에 가게에 출근했더니 사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정말 똑똑하게 행동해줘서 다행히 이혼을 면할 수는 있었다고. 사장님도 사실 그 여자와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무래도 돈으로 엮여 있는 사이이다 보니까 함부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게에서 나눴던 일을 배우자가 알고 있는 이상 제가 계속 이 가게에서 일하는 건 허락할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왔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장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건 허락할 수 없었기에 사장님과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도 당연히 저랑 똑같은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가게를 나가게 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는데 그때부터 사장님의 생각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제가 머물고 있는 자취방에 일주일에 2~3번씩 꼭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색이 돌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또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자 아르바이트는 할 필요 없을 거라고 자기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것에는 자기 책임도 있는데 그 책임을 저한테 모두 떠넘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앞으로 월세든 용돈이든 걱정하지 않게끔 우리 가게에서 받아가던 월급만큼을 계속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졸지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4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 남자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저는 좀 있으면 취업 준비를 해야 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도 안 하고 계속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가끔씩은 돈을 받는 대가로 나이 많은 남자와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사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웬만한 또래들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멋있는 이런 남자를 만나는 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더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언제까지 이 관계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취업하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는 제가 너무 행운아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남자친구이자 사장님이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